내가 라틴어 기억이 자꾸 어렵게 가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 배가 고픈데 어떤 사람은 취했다. 아직 다 모이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먹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떻게 교회를 세웠을까. 이게 사랑의 식탁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이게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동네 성서학당. 오늘은 이제 또 우지성 목사님 모시고 신약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성만찬의 의미에 대한 건데, 이것을 우리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만찬, 음식 만찬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장례식,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전날의 어떤 그런 장례식의 의미들이 강조되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거기서 계속 더 들어가서 한 번만 더 합시다. 네. 성만찬 얘기를. 네, 성만찬에 대해서. 네, 아가페의 관점에서 성만찬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식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그쵸? 식탁이 말하자면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성만찬이 존재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약간 고고학적인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할 건데, 네, 그 성만찬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게 이제 성경 본문에 바탕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본문에도 그래요? 본문에도 근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도 두 가지로 나오고, 그다음에 네, 또 고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또한 두 가지로 성만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어떤 건가요? 궁금하네요. 예. 네, 그 성만찬의 두 가지. 예, 그게 일단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가정교회였나요? 네, 다 가정교회였죠. 가정에서 모였죠.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가정집에서 모이다가 그 다음에 그 가정집이, 그러니까 가정집에 모인다는 건 누군가 살고 있는 게 거기에, 그죠? 그 집에 가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이 빈집 교회만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걸 한 3세기로 봐요. 오, 3세기. 예, 한 250년 보면. 그때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따가 설명할 건데, 도무스라는 공간 자체가 용도에 따라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는 공간은 도무스라고 하거든요. 도무스라고 하는 표현이 보통 집을 집의 유형이에요. 도무스가. 도무스 고대 기숙사 돔이 바로 거기서 나왔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무스, 지금 얘기하는 도무스는 공간이 분할되어 있어서 용도별로, 이따 조금 그림 보면서 자세히 얘기하는 거고, 그런 분할이 아예 없이 하나 원룸같이 공간이 하나인데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다 하면 그건 인슐라라고 해요. 인슐라. 네, 도무스가 원래 잠자다라고 하는 뜻과 관련돼 있는, 내가 라틴어 기억이 자꾸 어렵게 가지 말아요. 그리고 바실리카가 있는 거죠. 바실리카는 이제 공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실리카는 로마의 공적 건물을 바실리카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국교화된 이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소아시아 7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요,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죠. 초대교회는 없어.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찾아 들어가야 되는. 서머나라는 데가, 서머나, 스미르나. 예, 스미르나. 네. 그렇지. 그게 지금은 터키 이름으로는 이즈미르라는 도시거든요. 이즈미르. 네네네. 이스탄불에서 제일 가까운 비행기 다니는 데가 이즈미르예요. 이게 서머나인데 거기에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지어는 거죠. 17세기에 지어졌어요. 그렇죠. 상당히 후대예요. 그 다음에 또 위에 가면 뭐 페르가몬이라고 부르는 버가모. 네, 버가모. 그 교회, 다 가본데 이런 데를. 그 가본 5세기에 지어졌어요. 그 건물은 있어.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
관광지도 관광을 이거 와요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초대교회는 아니다. 아 그게 빨리 젖었는데 5세기고 늦게 지어지는 17세기에 젖었다니까. 네. 예,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는 가정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실리카 교회가 된 거예요. 공교회. 성직교회 사무실에 굳이 갈 필요 없네 그러면. 내가 인도하는 성지순례는 그 솔바시아 7교회 안 가요. 딴 데 가. 내가 집에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교회가 남았을 리가 없잖아요. 현지인 집에. 그게 남아 있는데 초대교회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설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하나는 도무스, 하나는 인슐라. 네. 바실리카는 국교화된 다음에 제국교회라고 볼 수 있죠. 자, 로마서 16장. 일단 3절을 읽고 네. 그 다음에 5절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역 개정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예. 3절, 그 다음에 5절. 5절.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예.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예, 거기까지면 돼요. 네. 예. 저의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모이는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네. 부부니까 그 사람들 집에 모이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브루스가와 아굴라로 대표돼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야. 요게 한 표현이에요. 네. 그런데 또 뒤로 가면은 14절 한번 보면 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예, 15절은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르죠 유형이. 네. 1번 여러 명 네, 나오고 네. 부부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형제들. 그들과 함께 있는 이게 좀 평등한 거야. 위에 5절에는 이게 이 사람들 집에 모이는 혹은 이 사람들의 교회 개혁개정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사람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에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좀 도무스 교회, 인슐라 교회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인슐라 교회라고 할 수 아니지 도무스 교회지. 그런가요? 예, 도무스가 훨씬 큰. 먼저 그러면 도무스하고 인슐라 구별을 조금 해야 되겠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인슐라가 원래 한 군데서 아까 다 같이 먹고 이런 거라고 안 그랬나요? 인슐라는 제가 아닌가? 구별을 해주면 네. 다시 얘기하지만 공간이 용도에 따라 나눠지지 않은 박스형 공간을 인슐라라고 불러요. 그냥 하나의 통으로 돼 예, 있는. 통으로 돼 있는. 보통은 거기가 더 큰 건가요? 그러면? 작지. 더 제가 작지. 보여드릴게요. 인슐라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가 본 바로는 폼페이의 인슐라 모양이에요. 이게 폼페이를 네.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네. 사진인데 네. 대부분이 인슐라잖아요. 네. 대부분이 인슐라고 가운데 하나 정도씩 크게. 이걸 빌라 혹은 카사라고 해요. 카사 디 누구누구의 집인데 이거는 큰 집이 저택이지. 그래서 도무스는 저택이에요. 도무스는. 그리고 미카사 수카사는 카사를 잘못 이해해요. 요새 커야 그런 얘기를 요 하시니까. 강남에 결혼식장 다 까사 디 이렇게 네, 가는 거 네, 많거든요. 근데 빌라 디 이렇게 가면 이 시절 로마 시절에 저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게 맨션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인슐라는 이렇게 세 개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폼페이의 인슐라예요. 폼페이가 너무너무 귀한 거야. 왜냐하면 그 도시가 지금까지 사람이 계속 살면은 그 도시에서 유적 발굴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죠? 너무 변한 거야. 그렇죠. 이즈미르가 대표적인 예예요. 아까 수미르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지금까지 살고 살아가지고 있으니까 발굴이 유적지 찾기가 어려워요. 네. 박물관 가는 게 나아. 서울 같아 서울. 그런데 망한 동네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폼페이죠. 아니면은
터키의 에베소 같은데 지금 셀주키라고 부르는 에베소 같은 데는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사람 못 살게 됐거든. 그러니까 포기를 했어. 그러면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옛날. 예. 그래서 폼페이가 귀해요. 79년도에 화산 터진 이래로 지금까지 한 1500년대에 발굴됐나 그래. 그러면 그 사이에 땅속에 있다 이게 나온 거야. 봤더니 이렇게 인슐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읽고 있는 이 연구 자료들을 보면 지금도 이게 인슐라잖아요. 여기에 8구역, 폼페이 8구역, 8-7구역이에요. 여기 있는 인슐라에 대한 연구 보고서예요. 이렇게 집들을 지금도 발굴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 여기에 뭐 음식 찌꺼기들 찾아서 뭐 먹었는지 소금친 생선이 발견됐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인슐라에 사는 1번은 누가 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야. 그 폼페이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 인슐라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회 9번이 안 되면 사람이 그냥 뭐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뭐 이러는 그 안에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죠. 한 칸 안에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토끼굴 같다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또한 원룸 같이. 두 번째는 이 인슐라가 제가 뭐라고 쳐서 나온 거냐면 인슐라 인 롬이라고 쳤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제가 가서 본 데인데 로마 포로라고 있어요. 로마 포로. 로마의 포로라는 제일 큰 광장의 뒤쪽에 이런 사진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으로는 이런 이거 거의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때 사진 진짜 못 찍었다 그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2층인가요? 아니 높은 데는 7층까지 가요. 이게 6, 7층 가는 게 이게 낮은 데를 찍은 거고 여기는 관광지로서 아무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아 별로.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노예들이 사는 거예요. 이 노예들은 뭐 하냐면 포로에 있는 신전들 그 신전들을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전 안에 잘 수는 없잖아. 그 바실리카도 관리하고 그런 사람들의 숙소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라의 두 번째 용도는 노예들의 숙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인슐라는 이게 제가 로마에서 찍은 건데 이런 인슐라가 있어요. 제일 낫죠. 이제까지 본 인슐라 중에. 여기는 수공업자들의 인슐라예요. 그래서 앞에 본 인슐라들보다는 조금 더 크고 번듯한데 그 인슐라 안에서 바울 같으면 가죽 공예도 하고 자고 팔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켓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건물 안에 거의 이렇게 하나씩 나눠져 있는 거긴 그렇죠. 하네요. 그건 공간이 그럼 연립주택이군요. 예 연립주택. 요즘 그냥 원룸 지금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그냥 인슐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보고. 네. 근데 인슐라의 용도가 세 개다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노예들이 살고 수공업자가 산다. 이렇게 이제 인슐라를 이해하면 되고 두 번째 맨션은 내가 가져온 조감도 사진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예요. 공간이 분할되어 있잖아요. 네. 안에. 그래서 여기는 뭐 중앙 거실이고 여기는 식당이고 뭐 손님 맞는 데도 있고 안에 내 정원, 중정도 있고 이렇게 용도가 구별되어 있는 이런 공간을 도무스라고 얘기를 하고 카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대체로 부유한 사람의 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로마 시민들이 그러면 상당수가 이런 도무스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도무스 사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로마 그게 중상류층 이상이 다 거기 사는 거죠. 경주도 가보면 다 초가집인데 어쩌다가 큰 기와집들 네.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게 인데 그러다 보니 교회도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도무스에 모이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빌려준 사람이 뭐라 그럴까? 페이트런, 후원자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두 부부 얘기가 나오는 게 작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그럼요. 그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이잖아요.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에 모이는 이런 집에 모이는
그런 교회의 유형이 하나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인슐라 교회야. 그거는 돌아가면서 모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니 누구 이름으로 그 교회가 대표될 수는 없고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비슷비슷하게 근처에 살 수도 있겠네. 한국 그렇죠. 살 수도 그러니까 있고. 파트락을 하는 거죠. 네. 이 도무스 교회 같은 경우는 식탁을 나눈다면 먹고 마시는 거를 집주인이 이게 다 내는 거죠. 집주인이 냈겠지. 근데 저쪽은 자기들이 조금씩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로마서에서 위에 쪽 교회는 도무스 교회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네. 아래쪽은 인슐라 교회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네. 이 두 가지 장소가 다르면은 아마 성만찬의 형태와 의미도 완전히 달랐을 달라졌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오. 그러니까 뭐 그게 바울 서신으로 보면 대표적인 도무스 교회가 있죠. 그 대표적인 도무스 교회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의 11장에 보면 성만찬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아직 배가 고픈데 어떤 사람은 취했다. 그 표현이 나오죠. 그것도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죄함이라. 술에 취함이라. 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각자 집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려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 이 문제 가지고 좀 깊이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가볍게 얘기하면 주의 만찬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포지움 이론으로 지난주 얘기한 걸로 보면 배고픈 사람은 아직 데이프넌도 시작 못한 거야. 일부도 못한 거잖아요. 술에 취한 사람은 벌써 심포지움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이게 뭐 시작 포인트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뭐 각자가 가져온 음식들이 뭐 달라서 그런 거예요? 각자 안 가져온 거죠. 이거는 타이센이라는 학자가 네. 제일 먼저 이 문제를 달았는데 그 사람은 해부 대 해부 낫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부자 대 가난한 사람 문제로 봤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퇴근하고 왔더니 이미 먹을 게 부자들이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의 문제는 뭘로 보이냐면 식탁 매너 문제야. 아직 다 모이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먹냐? 빈부격차의 문제이기도. 예, 빈부격차 때문에 생긴 식탁 매너 문제 이거는. 근데 제 이론은 그건 아니고 노예 대 주인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주인들이 이 페이트론 이걸 내는 사람들이 자기 옆에 비슷한 신분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먼저 먹는 게 그게 교회로 모이지 않을 때 원래 먼저 먹거든. 근데 밥은 누가 해야 되잖아요. 누가 서빙을 해야 되잖아. 그 서빙을 누가 했냐면 노예들이 한 거거든. 근데 초대교회는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전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지. 노예들에게 그 집에 속해 있는 가정교회에 속해 있는 이 가정은 하우스홀드거든. 패밀리가 아니야. 혈연이 아니에요. 공간이지. 그 공간에 사는 구성원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믿으면 고넬료가 대표적인 케이스야. 믿으면 그 사람과 그의 집안이 다 그리고 뭐 감옥 간수였던 사람 베드로가 그 사람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잖아. 다 그 집이라는 거는 다 전부 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가정교회는 노예도 있고 부자도 있는 거야.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주인들이 먼저 먹어서 문제가 된 거죠. 노예들은 계속 밥을 해 날라야지. 누군가 음식 서빙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냐면 기다렸다 같이 먹으라 그러거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11장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무스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그게 뭐 타이센 이론이 맞든지 제 추정이 맞든지 간에 문제는 이거는 부잣집에서 부자들이 내는
공동체 식탁인 거예요. 거기서 부작용이 생긴 거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도무스 교회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시카고 대조되는 인슐라 교회가 있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바울의 교회 중에? 그거는 데살로니카인가? 네, 맞아요. 그래요? 응. 오, 찍었는데. 아유, 찍어도 왜냐하면 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욕을 많이 하고 데살로니카는 칭찬을 좀 많이 하지 않나요? 아닌가? 욕을 많이 했다면 안 되고 잘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넘어간 첫 번째, 우리가 알기로는 보낸 서신 첫 번째가, 교회론 첫 번째, 서신 첫 번째고 교회로도 1, 2번 안에 들어가는 교회거든요. 세워졌어, 유럽의 교회가.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 없었던. 친척이 있었나? 가본 적이 있나요? 다 아니잖아요.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냐는 거예요. 아무 연고가 없는. 아무 연고도 없죠. 다른 사람이죠. 다른 문화권에 다소인데 여기 유럽이거든. 여기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떻게 교회를 세웠을까? 그게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네. 직접 자기가 노동하고 일하면서. 그렇지. 이 얘기를 이거 사도행전하고 헷갈리면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세운 얘기를 보면 바울 맨날 저기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거는 데살로니가의 사도행전의 패턴이고 바울이 직접 쓴 데는 이방인 선교를 한 거지. 디아스포라 유대인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이방인 선교를 한 거예요. 그건 데살로니가 1장 보면 분명하게 나와. 근데 이방인들 대상으로 어떻게 선교를 했을까? 그럴 때 우리 2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디를 찾아갔겠는가? 어느 페이트론을 찾아가서 그 집에 유숙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그게 아닌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다잖아. 그러니까 아까 보여준 인슐라 유형 중에 수공업자들의 인슐라 거기를 갔다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거기 가서 그게 말하자면 연립주택지 쭉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한 칸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한 거지. 거기서 밤과 낮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람을 사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그때 거기에서 데살로니전서에는 성만찬 얘기가 안 나오지만 저녁이 되면 모여들어서 같이 빵을 나누고 밥을 나누고 작은 심포지움을 열고 하면서 예수 이야기를,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림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인슐라 교회 성만찬하고 도무스 교회 성만찬. 그렇게 한번 유형을 그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네. 지금의 교회 모습하고도 약간 좀 연결이 되긴 하네요. 어떻게 연결됩니까? 아니 좀 이렇게 재력이 있으신 분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서 이만큼밖에 안 주는데 재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때는 진짜 식사를 줬지만 지금 교회는 인색해서 조금밖에 안 주잖아. 빵도 없고. 이 PD님 교회에서 많이 줍니까? 빵 좀밖에 안 주죠. 우리 진짜 조금 주지. 진짜 조금 주지. 돈 벌면 안 들었지.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유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둘 다 성찬은 진짜 식사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성만찬. 그러니까 제2 예식이 아니었다. 이걸 알 수 있죠. 일 끝나고 모여서 나누는 식사. 네. 그때 모여가지고 빵을 들고 축사를 하고 떼어 나눠주고 받아 먹어라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뭐 이렇게
그 성만찬 재정사를 했을까? 재정사도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오히려 저 고대운동 하셨고 또 구약 쪽이니까 약간 유대인들의 안식일 식사 같이 안식일 식사 때 아버지가 빵 나누고 좋은 얘기하고 네, 그곳에서 축복기도 해주고 또 노래도 하고 시편도 읽고 이런 오히려 그런 유형의 그야말로 식사야 이게. 성만찬이라는 상징적 예식을 진행했다기보다는 식사가 나누어진 자리고 그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누어졌고 네. 또 서로 사랑하는 수평적인 사랑의 자리가 이 주의 식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식탁 공동체다. 초대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도무스 교회, 인슐라 교회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그 구별이 아니라 두 유형이 있었는데 둘 다 식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되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 있고 애찬식이 있었다 이렇게 잘못 알거든요. 성찬식은 유카리스트, 그러니까 예식으로서의 성찬이 있고 그거 외에 아가페 밀로 누구나 참여하는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보는 그 얘기 자체는 초대교회 정말 진짜 초대교회는 그 구별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다 아가페 밀인 거지 사실은. 그리고 그 아가페 밀의 모습은 제각각인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하고 고린도 교회 성찬의 모습이 다르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료들을 보면은 무얼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이런 게 통일성이 없어 사실은. 어떤 데 물 넣고 하고 어떤 데 포도주 넣고 하고 뭐 올려가는 음식도 제각각이거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동일한 예식이 있어. 리털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에요. 근데 많은 이제 이거 옛날 신학인데 옛날 신학의 영향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중심이 되는 리털지가 있었고 그거 외에 아가페 식사가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건 내가 전해받은 것이니 하는 11장 24절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이하에 나오는 건 성찬식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뗐다는 얘기, 떡을 떼기에 힘썼다 하는 것은 애찬식으로 보거든? 그런 분류는 애초에 의미가 없는 거고, 오히려 제각각 다 떡을 떼는 진짜 식사만이 있었고, 그게 나중에 제국교회가 되면서, 교권이라는 게 확립이 되면서 하나의 리털지로 모양을 갖춰놨다. 여러 개에서 하나로 갔지, 하나가 여러 개로 간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은 그러면은 성만찬을 아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진짜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깊이 고민하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예각교회도 그렇고 전주 새누리교회도 그렇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예배 자체는 이미 이제 개신교회 예배 굳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성만찬 들어오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에 소그룹에서 그래도 먹고 마시는 모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런 신학이 더해진다면 그걸 구역 모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그냥 소그룹인데 그런 소그룹에서 초대교회의 아가페가 재현되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예, 그걸 통해서 교회의 성찬식도 우리는 그 양식은 크게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의미 자체는 이게 사랑의 식탁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이게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으로 초대교회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모였을까가 좀 그림이 그려지고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뭐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 상찬식이 과연 그 의미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또 계속 좋은 말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잘 아이고, 부탁드리고 좋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